네, 박지선의 SNS 돋보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어떤 소식들이 SNS를 뜨겁게 달궜을지 궁금한데요. 네. 지선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빅잼이 보장합니다. 꿀잼각 네. SNS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처음은 키워드로 소개를 할게요. 네. 안경 선배. 요즘 너무 이슈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두 분도 알고 계시죠? 알죠. 여자 컬링팀에서 나온 그 단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김은정 선수의 별명인데요. 네. 네. 이 안경 선배라는 별명은 만화 슬램덩크 속의 캐릭터 별명입니다. 네. 안경을 쓴 깐깐한 선배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 표정 많이 보셨죠? 네. 우리 김은정 선수 네. 경기하면서 이런 표정 많이 지어서 안경 선배라는 맞아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영미, 컬벤저스, 뭐 마늘걸스, 컬스데이 팀킴 등 많은 유행어를 낳으며 올림픽의 큰 화제의 중심에 섰죠. 네. 거기에 은메달까지 따서 너무나 감격스러웠는데요. 이 인기와 더불어 SNS상에서 이 컬링팀의 패러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뭐예요? 영미. 이거는 진짜 이번에서 올림픽에 있었던 가장 큰 유행어가 아니었나 싶어요. 뭐 말씀하신 게 오지명 씨 같아요. 영미. 이건 아닌데요. 예. 그런 카리스마가 없나 봅니다. 김은정 선수 같은. 그런데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또 패러디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네. 김포공항 입국장 바닥이 바로 이런 컬링 이미지로 변신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왠지 여기에 가서 이렇게 앞에 걸을 때는 위로 걸을 때는 그냥 걸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뭔가 미끄러지듯이. 예. 아니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로봇 청소기라도 가져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뭔가 이런 컬링의 인기를 조금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번 주 일요일 올림픽이 막이 내렸습니다. 태극마크를 걸고 열심히 경기에 임해줬던 우리 선수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의 행보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제 자몽에서 과제 망고했어. 대체 네. 무슨 말일까요? 좀 취하셔가지고 과일 안주 먹다가 취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로 류 아나운서의 그런. 저하고는 상관없고요. 그건 아닌가요? 박지선 씨의 일상이 아닌가.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예, 망고와 뭐 이렇게 자몽처럼 상큼하다라는 거는 제가 인정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어제 자몽에서 과제 망고했어라는 이 뜻은 어제 졸려서 과제를 망쳤어라는 뜻입니다. 어떡해요? 대체 왜 이런 표현으로 쓰이고 있을까? 또 다른 신조어인가 급식책인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바로 이 자몽하다, 망고하다라는 표현은 국립공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표준어입니다. 네. 정말요? 아나운서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좀 뜻을 살펴보면요. 자몽하다라는 거는 뭐 졸릴 때처럼 정신이 흐릿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또 이런 망고하다라는 거는 마지막이 되어 끝판에 이르다, 뭐 파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소개를 하자면요. 귀여운 과일말이 더 있습니다. 수박하다라는 표현이 또 있는데 수박하다는 붙잡아, 묶다라는 표현으로 또 쓰여지고 있고 그렇군요. 또 포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포도하다라는 경우는 도둑을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예. 요즘 뭔가 급식체나 신조어들 때문에 표준어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맛깔나고 상큼한 단어들로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수박하고 싶어요. 네. 그러다가 씨처럼 튕겨나갈 수가 있어요. 너무하십니다. 예. 수박해주세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 댓글 먼저 살펴볼게요. 네. 우유계의 땡땡버터칩.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면 테이크아웃용 컵과 그리고 스틱, 가루들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네. 자, 이 우유 믹스, 이 제품이 SNS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이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단은 사진은 좀 보는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우유와는 다른 모양새이죠. 네. 자, 이게 SNS에서 아주 뜨겁게 인기가 있는데 이 우유는 따뜻한 물에 타 마시는 컵 형태의 상품입니다. 이 독특한 우유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가 5,000개가 이렇게 달 정도로 굉장히 지금 SNS에서 뜨거운 인기인데요. 아주 인기이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증사진을 올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군데 돌아다니는데 겨우 2개 구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보시면은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계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맛은 어떻느냐 고민하시고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맛 같은 경우는 추억의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인기가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 200원, 100원 넣고 자판기에서 뽑아 먹었던 네. 그 우유의 맛을 설탕 많이 들어가서 맛있잖아요. 뭔가 예. 달달하면서도 예. 일반 시원한 우유와는 다르게 꾸덕한 그 느낌. 네. 이게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약간 분유를 먹는 듯한 이런 느낌도 나고요. 네, 그 추억의 맛을 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란과 함께 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세월이 변해도 추억의 맛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단종됐던 제품이나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 제품들이 새롭게 변신을 해서 많은 고객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딸기 맛 나는 아이스크림, 수박 맛 네. 나는 아이스크림이 유명하죠. 젤리로 이렇게 또 재탄생이 돼서 요즘 오.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두 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도 없고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야 정말 예쁘다. 예쁘다. 이것도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특하죠. 네. 저는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 독특한 네네. 생김새에 정말 저게 아이스크림과 똑같은 맛을 낼까 해서 사 먹어봤더니 네. 진짜로 그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한 맛은 없지만 맛은 똑같아요. 오. 예. 네네네. 정말 기술력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이렇게 재미까지 더해지니까 요즘 이런 물건들이 인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우리 생활 중에 이 소 닭 보듯 한다 뭐 등 동물과 관련된 속담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그렇죠. 자, 무슨 뜻인지 알고는 계신가요? 저 뭐 소가 일단은- 닭 보듯 한다 그러면은 하찮게 여긴다. 아, 우리 투명인간 취급한다 네. 이런 것들. 마치 류안하고 우리를 보듯이 예, 맞아요. 그런 표현일까요? 네. 네, 저는 두 분들을 여신처럼 바라보죠. 아, 무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예, 없어서. 그렇게 네. 제가 안 좋게 보겠어요? 네. 근데 대체 소는 닭을 어떻게 맞길래 이런 속담이 탄생이 됐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소는 여름에 머리나 꼬리로 파리를 쫓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배에 붙은 파리는 쫓을 수가 없다고 아, 그래요. 안 머리도 안 닿군요. 닿고 네네. 꼬리도 안 닿기 때문에 예. 그때 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닭입니다. 오. 이 파리와 해충을 쫓고 싶은데 닭이 와서 그 소에 붙은 파리를 오. 잡아먹는 것이죠. 네. 고마운 그래서 존재네요. 사실 소에게 닭은 굉장히 고마운 존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무심히 봐서는 안 될 텐데 왜 무심하게 본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네. 만약 소가 닭에게 고맙다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갑자기 움직인다면 이 닭이 체구가 큰 소의 움직임에 깜짝 놀라 도망을 갈 수가 있잖아요. 네. 네네. 예. 그래서 소가 있는 듯 없는 듯 닭을 여기며 자기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의 뜻이 탄생한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깊은 뜻이. 저 같으면 고마워서 이따가 네 안심 스테이크 하나 써줄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가요. 농담했어요. 무섭습니다. 네. 네. 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죠. 네. 자기 자식은 무조건 예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속담도 모두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엄마 고슴도치 같은 경우는 새끼 고슴도치를 매우 예뻐라 하지만 아빠 고슴도치 같은 경우는 새끼 고슴도치를 별로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고 심하면 물어뜯어 죽이기까지 한대요. 아, 네. 정말요? 마치 우리 류 아나운서님처럼요. 네. 뭘 물어뜯어요? 좀 이뻐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쓰담쓰담. 네. 그렇게 이렇게 속담이 본뜻과는 다르게 실제 상황에서는 좀 다른 적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네. 한 못된 사람이 온 사회를 흐린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좀 쓰이고 있죠. 네. 사실 이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진흙탕을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오. 공기를 맑게 식혀주는, 물을 맑게 정화시켜주는 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실제로 의외네요. 예전 같은 경우는 가정용 수족관에 미꾸라지를 넣어서 정화를 시키는, 물 정화를 대신해서 이렇게 오.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미꾸라지는 진흙탕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 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물에 대한 속담이 실제로는 다른 경우가 조금 재밌고 새롭죠. 저 같은 네. 경우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귀엽고 상큼하듯이요. 예, 실제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정색이시네요. 네. 자, 마지막은 핫한 이야기, 새로운 소식이 가득한 광주 MBC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소식입니다. 네. 자, 두 분 VR 체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해봤죠. 저는 VR 체험 그 낙하산 타는 걸 해봤는데 야 진짜 타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막 절벽을 옆으로 비켜가고 굉장히 실감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요? 네. 저도 맞습니다. 이게 총싸움 같은 거 해봤어요. 총싸움. 네. 싸움. 사실 VR 체험하면은 이렇게 헤드셋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헤드셋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는데, 자, 이 헤드셋 없이 VR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세계에 단 2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일까요? 아니요.
바로 광주에 광주에 있다는 있어요? 거죠. 네, 국립광주과학관 스페이스 360인데요. 이곳에서는 헤드셋 없이 VR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주의 탄생에서 인류의 미래까지 환상적인 영상 경험을 무려 15분 동안 즐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뭔가 새로운 VR 체험을 하고 싶다 하신 경우는 국립광주과학관으로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함께 가서 저랑 환상의 세계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오늘의 소식도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핫하고 즐거운 소식으로 돋보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SNS 돋보기의 박지선이었습니다. 안녕.